주지 않았다.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는요, 바로 온북TV의 개국 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또 특별히 유네스코에 의해서 2015년 책의 수도로 지정된 바로 이곳 인천에서 보내드리는 북콘서트입니다. 특히나 굉장히 오늘 특별한 자리인 것이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국내 최초로 바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달리는 북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렇게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지하철에서 보내드리는 달리는 북콘서트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고 그런 면이 있으시겠지만 첫 자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이 열차는요, 이제 박촌역을 출발해서 종점인 송도 국제업무지구역까지 45분가량을 운행하게 될 텐데요. 그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실 오늘의 초대 작가인 이문재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색다른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저도 설레고 앞으로 오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특히나 지하철에서는 사실 공공예절로 목소리를 좀 낮추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좀 큰 소리로 마이크까지 대동을 해서 말씀을 해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색다른 의자에 앉아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차, 지하철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이야기 또 그런 좋은 추억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사전에 듣기로 선생님께서는 고향이 바로 이곳 인천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제가 태어날 때는 인천이 아니고 김포였는데요. 인천 서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박춘역 잠깐 나가봤더니 제가 나고 자란 곳까지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841번인가. 여기서 아주 가까운 데서 나고 자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또 이곳이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인천이 지정을 됐거든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축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책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문학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여러 걱정들이 많은데요. 이 책의 수도를 계기로 해서 인천이 그야말로 한국의 출판 문화, 나아가서 문화예술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의 수도, 문화의 수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선생님 외에도 아마 인천 출신 작가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를 여기에 초대한다고 제가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제가 좀 망설였던 이유가 지금 인천에서 태어나시고 또 인천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떠오르는 분만 해도 제 또래 김영승 시인이 있고요. 또 윤재림 시인도 있고 또 소설가, 동화 작가, 평론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문예지가 몇 쪽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개간지가 이제 황해문화고요. 또 학산문학이라는 또 그 문예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말씀과 동시에 이제 저희 지하철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천을 대표하는 많은 작가분들이 계신데요. 아마도 올해가 더구나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또 책의 수도로 인천이 지정된 것처럼 아마 그리고 이 자리에 저희 이정우 인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신 걸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김에 좀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함께 주문해드린 인사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정호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사장님께서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천을 대표하는 많은 작가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실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선생님과 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펴내신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저희가 지금 탄 이곳도 바로 이 지하철의 맨 앞칸이잖아요. 처음에 이 시집을 쓰실 때 이 지금 여기가 맨 앞 어떤 의미로 이렇게 딱 지으신 건가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생각이 작용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 개인의 삶이 보다 좀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려면 각자의 그 삶의 주인공들이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 그것이 생의 맨 앞이라는 자각을 갖게 되면 삶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각을 갖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의 뒤에 있다,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부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나 자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나 패배주의를 갖기가 쉬운데, 원래는 이제 지금 여기 내가 맨 앞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각자가 자기 삶의 주인, 또 각자가 자기 존재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아무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특히 요즘에 좀 회자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선생님의 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세월호 참사 1주기였는데 손석희 앵커가 한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하면서 이 시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는 어떤 배경으로 언제쯤 쓰여진 시인가요? 이게 한 5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몇몇 시인분들하고 4월 초에 이제 학교에서 세월호 관련 이제 북콘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시인 신보선 시인 같은 경우인데, 그분도 몇 년 전에 쓴 시를 이번에 여러 분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이 시는 세월호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쓰여진 시인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세월호와 관련된 이미지가 이게 오버랩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오래된 기도를 낭독을 했었는데, 그 시를 쓸 때 어떤 의도보다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겹쳐지면서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종교를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기도는 약간의 어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도라는 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간절히 희구하는 것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된 기도는 사실 좀 절망스럽고 좀 불행한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때의 기도는 아마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도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접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다면 좀 더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오래된 기도 직접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된 기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솔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네, 멋진 낭독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좋은 시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요, 이렇게 직접 소리내어서 낭독하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 시인을 특별히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 다음에 시인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성장기에 나로 하여금 시의 길로 들어가게 한 몇 가지 계기들은 있었죠.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하늘을 많이 쳐다봤어요. 어린 시절에 구름, 노을 이런 것들을 많이 쳐다보았고요. 중학교 때가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여름방학 숙제를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황순원의 소나기를 다 외워오라는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조그만 시골 중학교였지만 그 방학 숙제를 한 사람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을 졸업하고 나서 한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나 뵀는데, 그 국어 선생님 지금 미국에 이민 가셔서 사시는데 한번 고국에 나오셨길래 동창생들하고 한번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런 가혹한 숙제를 내주셨느냐. 선생님 그걸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몇 개의 계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국문과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제가 국문과가 아니라 영문과나 철학과를 갔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안 앉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늘을 많이 쳐다보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전에 낭독해주신 그 오래된 기도에도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또 이 시집도 있지만요, 또 산문집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라는 산문집도 내셨잖아요. 그 산문집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특히 청소년기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던데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인천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혹시 선생님 아까도 중학교 때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 잊을 수 없는 인천에서 있었던 그 청소년기의 어떤 에피소드, 이런 추억담 있으시면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한 가지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두 가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석바에 있는 오래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는 집이 검단이고 석바위까지 통학을 하는데 하루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왕복으로요? 예, 왕복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가정동에서부터 그걸 넘어가면 비포장도로였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그 시내버스가 들어오질 않았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도. 그리고 이제 5월쯤 되면 토요일에 학교가 좀 일찍 끝나면
요 가정동에서 내려서 집까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보았던 뭐 아카시아 꽃, 푸른 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인천은 저 중학교 때 일요일이면 영화를 부모님 몰래 뭐 책 사러 간다, 뭐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서 인천에 와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한테 뭐 잘못한 거였죠. 근데 그 시절에는 참 영화를 보는 게 굉장한 일탈이었나 봐요. 그땐 영화가 최고의 장르였죠. 이소룡 영화들을 많이 보고 또 흉내도 많이 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의 인천과 지금의 인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많이 다르다라고 표현하면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거고요. 상전벽해라고 하면 또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고, 인천도 그렇지만 제가 나고 자란 그 검단도 낮에 가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하늘만 빼고는 다 변했다. 왜냐하면 있던 산도 없어지고 물길도 바뀌고 길도 새로 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요. 엄청 변해서 저는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소도 달라지고 산과 들도 달라지고 사람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그 고향에 대한 어떤 상실감 같은 것들이 나이를 들면서 가슴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선생님의 시들 중에서 저는 농담이라는 그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마도 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담긴 시다 보니까 젊은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데, 또 오래된 기도는 반면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또 굉장히 크게 와닿으시는 것 같고, 시인님은 그 시를 이렇게 쓰실 때 특별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주로 딱 이렇게 나는 이거에 관한 시를 쓰고 싶다 이렇게 특별히 주제를 정해놓고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감정에 따라서 쓰시는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초반까지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미리 구상을 해서 쓰지는 않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 그래서 그때는 시를 쓴다는 생각보다는 시를 받아 적는다 이런 그 의식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어떤 그 의도를 갖고 주제의식이 좀 분명한 시를 써야 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그 에콜로지, 그 생태주의에 대한 각성이랄까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이 기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지금 위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쪽 관련 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집의 제목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한 이유도 지금이 여기 생태환경의 맨 앞이고 평화의 맨 앞이고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폭력의 맨 앞이고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이번 시집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선생님의 시집과 또 산문집을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은 저희 이렇게 둘이서 같이 오손도손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반가운 초대 손님을 한 분 더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언더라인,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언더라인의 저자인 이효정 리딩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셋이서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효정 리딩연구소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소장님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 생소한 환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서 나서보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아마 오늘 이문지 선생님을 처음 뵙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떻게 두 분이서 좀 인사 한 말씀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아마도 특별한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이 언더라인, 성공하는 청춘의 한 가지 습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언더라인은 책 읽기에 관한 책인데요. 그 청춘들에게 쓰는 그 책입니다. 이 시대 청춘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왜 읽어야 되는지, 읽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관련된 책입니다. 제 책의 그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읽는다. 이 말에는 묘한 매력이 숨어 있다. 그 읽기가 책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읽는 것까지도 확장시킨다면은 우리 청춘들이 이런 매력을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 매력에 푹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글쓰기에 관한 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공공도서관을 다니시면서 특강을 많이 하시는데 그 강의를 하실 때마다 특히 우리 이문재 선생님의 문장론을 사례로 들어서 특강을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이제 그 이문재 선생님의 그 책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를 읽으면서 좀 느낀 부분이 강조의 역설이라는 부분에서 좀 꽂혔었는데 언어는 비만인데 정작 의미는 영양실조라는 글쓰기의 그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같이 강연에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강의에서 소개를 하는데 소개하는 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뵙기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이 앉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수장님께서 강의 다니실 때 선생님의 어떤 그것을 사례로 담아서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허락해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이거 특별히 저작권 걸리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저작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도 앞으로 글쓰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이 선생님 책을 반드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장님을 모시기 전에 선생님의 산문집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먼저 선생님께서 이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역설적인 모순의 의미가 좀 담겨 있잖아요. 이 제목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식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문집은 원래 제목이 이문재 산문집이었는데요. 책을 내고 나니까 너무 좀 건방져 보이고 그래서 제목을 다시 바꾼 겁니다. 우리 지금 도시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바쁜 이유는 대부분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어떤 약속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너무 바쁜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게으른 것이 아니냐 그런 역설적인 의미를 담아 보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소장님께도 한 말씀을 같이 여쭙겠는데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 이문재 선생님의 산문집을 읽었을 때는 시와는 좀 또 다른 어떠한 매력이 있던가요? 선생님이 산문집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의 시와 산문에는 좀 아주 깊은 혈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시 가운데 천둥이라는 시 다들 아시죠? 그거 한번 읽어본다면은 네. 그걸 가지고 한번 산문 천둥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둥 많은 번개가 쳤다. 12시 방향이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읽어보았느냐?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어보았느냐? 저는 이 시를 읽고 마음이 쿵 하고 울렸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읽지 못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문명의 급소라는 거를 산문집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3문집 중에 한 부분을 좀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괜찮으시면 저희가 이 책 중에서 한 부분을 고르셔가지고 낭독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한 말씀 그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그 종착역인 국제업무지구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우리 이문재 시인님과 또 이효정 작가님의 저자 사인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께 책을 선물하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한 단락 읽어드리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서문이요? 책 제목을 이렇게 달려고 했다.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마네이시 사랑의 끝판에서 따온 것인데 내 삶의 최근을 충분히 압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형국을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바빠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세상의 어제와 내일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바쁜 나와 바쁜 세상이 맞물려 대단히 바빴다. 바빠서 나를 돌아보고 돌려보고 내다볼 수가 없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비슷한 그 무엇들이 정신없이 살았다. 내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나는 게을러 터져 있었고 이런 게으름은 부도덕했다. 아름답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분께 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즘에 또 그 글쓰기에 관한 책들이 신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또 그 유시민 씨께서도 글쓰기에 관한 책을 내셨고 요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은데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궁금증일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그 소개에 올린 천둥이라는 시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선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 인생들 그런 거를 읽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뭔가의 울림들, 느낌들 그런 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글은 자기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좀 글쓰기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유념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이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고 또 시민대학에서도 일반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 글을 잘 쓰려고 하다 보면 그 글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게 설정하다 보면 안 될 때마다 자꾸 자책하고 또 글쓰기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고 또 불편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삶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저는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자기를 성찰하는 것에서 글쓰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글쓰기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아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고요. 자아 존중감은 곧바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으면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그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쓰기의 목표, 글쓰기의 핵심을 저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것, 여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처음 우리가 매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일기를 쓰는 이런 좀 보다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글쎄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기는 쓸 필요가 없고요. 우선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언더라인부터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네.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글쓰기가 어렵다. 나는 왜 글쓰기 능력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나는 책을 과연 얼마나 읽었는가, 또 얼마나 읽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잘 쓰려면 우리 소장님의 언더라인을 읽으면 좋다라는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 국내 유일의 책방송 원북TV 개국 2주년으로 기념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저희 달리는 북콘서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저희가 처음 공연을 보여주셨던 우리 제갈 인철씨를 다시 한번 모셔서 멋진 축하 공연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면 상냥한 얼굴 모란 아가씨 꿈속에 찾아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편방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면 상냥한 얼굴 동백 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이제 거의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저희가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언더라인의 작가 이효정 선생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그 유정보 인천시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함께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시장님 이렇게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굉장히 색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이색적인 제가 그 상황에서 우리 이문재 네. 시인님을 만나 뵙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책일소를 이제 내일 모레 개막을 하는데 이런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책일소에서 널리 좀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 기차 우리 지하철 안에서 이런 북콘서트 그리고 또 음악과 함께 한다는 거 참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고생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시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가 바로 유네스코가 네. 정한 세계 수도 인천이 바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 행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세계 수도는 유네스코에서 이제 선정해서 이제 세계 15번째로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 1년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른 것처럼 일시적인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의 큰 정책이기도 하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책 읽는 문화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에 익숙하도록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출판이나 인쇄 문화도 발전시키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인문적 가치도 좀 재창조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정서라든가 우리의 그 마음을 좀 더 순화시켜 나가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책을 사랑하는 인천의 많은 시민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에 여러 우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일시적 개막식의 문제가 아니고 쭉 계속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책의 수도를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더 보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 인천이 바로 이런 문화적인 그 새로운 도시로서 거듭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도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이 책의 수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책의 날을 맞아서 특히 우리 이문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어떤 문인분들에게도 좋은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어떤 뭐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문재 시인께서는 또 이쪽 출신이잖아요. 네. 남다른 지역에 대한 또 사랑을 갖고 이런 행사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인천이 갖고 있는 가치와 정서 이런 걸 잘 창조시켜 나간다는 것이 또 지역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천의 이런 독서 문화가 좀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인천 지역이 문화적으로 새롭게 좀 발전해 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우리 이문재 시인께서도 많이 좀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북콘서트에 네. 이렇게 참여 시간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인천을 대표하는 또 한 작가분으로서 또 시장님을 뵌 김에 또 책의 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어떤 특별히 좀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시 뭐 부탁의 말씀 이런 거 있으시면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뭐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은 뭐 전문가 분들이 충분히 뭐 고려를 하고 또 입안을 하고 시행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엉뚱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하철을 자주 타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시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이야기하고 음악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지하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느 한 칸을 정해서 스마트폰이 없는 지하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되고 또 책을 읽지 않는다면 서로 뭐 좋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에게 빼앗긴 이 지하철이라는 좋은 장소를 다시 책과 만나는 그런 좋은 장소 공간으로 복귀시키는 것, 이것이 인천 책의 수도가 해야 할 좋은 캠페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어떨까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사실 이 문화 문명이 발전되면서 그 책을 다른 곳에 대체적으로 뺏기는 경우가 많죠.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그렇고 각종 매체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성의 깊이를 좀 더 이렇게 높여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옛날 로마의 그 정치인 얘기한 부분,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 자라나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졸업식에 가거나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 읽는 학생이 돼야만이 진정으로 그 인간의 성숙성을 기해 나갈 수 있고
물론 지식도 못 쌓아날 수 있지만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이렇게 올해도 2015년도가 또 특별히 책의 도시로 선정이 될 만큼 인천에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행사가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온북TV 개국 2주년으로 이렇게 달리는 북콘서트 진행을 해봤는데요. 시장님 이렇게 오늘 한번 와서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하여튼 이색 체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 북콘서트가 꼭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기차 안에서도 하고요. 또 배 위에서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간을 갖고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런 곳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작년에 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갔다 왔는데 거기 유명 작가분들을 모시고 라비에서 계속 북콘서트를 하면서 그것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었는데 오늘 이런 지하철에서의 북콘서트가 바로 우리의 그 독서 문화를 향상시켜 나가는데 크게 또 일조를 하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양하게 앞으로도 이런 걸 이제 점차적으로 해보면서 이게 좋겠다 하면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랑 이렇게 쭉 함께 해주신 우리 이문재 선생님께서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예, 그 좀 전에 시장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하철이 생각하고 또 독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도 한번 거듭 하게 됐고요. 이제 책의 수도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인천이 곳곳에서 책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사회적 그 자본들이 고루고루 갖추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인천 앞에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배다리 그 헌책방 골목을 자주 드나들었었는데, 배다리는 아마 지금 구도심 개발해서 문화예술적인 향기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인천 앞에 있는 어떤 한 섬을 책마을 섬 해가지고 헌책방이랄지 아니면 전문 서점들이 들어가는 그런 책의 섬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전 인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것도 좀 의미 있는 제안을 네. 주셨는데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천에 이제 섬이 168개가 굉장히 있는데 많네요. 예, 유인 도서가 한 40개 있어요. 근데 그냥 책뿐만 아니라 이제 복합적으로 그 자체가 관광이 되고 문화가 되고 그렇죠. 또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 최초로 있는 책방송 온북TV 개국 2주년을 기념해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도시로 지정된 바로 이곳 인천에서 지하철에서 달리는 북콘서트로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를 향해 우리의 인천 희망의 도시를 달려보세요. 언제나 편안하고 든든한 친구. 2015년 책의 수도의 인천을 맞이해서 우리 온북TV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인천 시민들과 그다음에 인천 출신의 유명한 작가분들이 직접 우리 그 인천 지하철 1호선에서 서로 이렇게 그 작가와 그다음에 독자로서의 만남을 가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고,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그 책의 수도 인천이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의미 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그 지하철 1호선과 함께 지속됐으면 바람이 큽니다.